이러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네요. 애들이 결혼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데 끝까지 공동명의를 거절하시는 건 결혼식 하기도 전에 이혼부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준 집이니 일단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저것 다 떠나서 혼수를 반반하자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 집값에 몇 천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공동명의 가능하시죠? 그쪽 집에서 전부 산 게 아니니까 저희 딸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이 결혼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동명의 해주지 않으면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 그걸 원하시면 공평하게 집값을 반반 부담하시죠. 일단 공동명의를 해주세요. 저희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반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반을 부담하시면 그때 공동명의로 바꾸시죠?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저희가 돈이라도 떼먹을까봐 그래요.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김 씨와 하마터면 사돈을 맺을 뻔했던 집안의 사연입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리저리 계속 말을 바꾸고 김 씨 부부가 아들을 위해 마련해 주기로 했던 신혼집에 돈은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공동명의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어이없는 소리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더니 자기들이 더 화를 내던 예비사돈이었어요. 세상에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그런 사람들과 사돈관계로 엮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들의 또 다른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김 씨 역시도 더 이상 상식적으로 대해줄 수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는 자식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딸은 약 4년 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아들은 김 씨와 같은 도시에서 직장을 구해 28살까지는 김 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때부터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 분가했어요. 김 씨의 남편은 66세이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은퇴를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도 남편이 하는 일을 최근까지 돕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고 몸이 점점 힘들어져서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중이에요. 딸과 아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넓은 집이 텅 빈 느낌이 들어서 몇 년 전에 마당 있는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 주말에 한번 가려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들? 엄마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안 오면서. 사실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1년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면 엄마, 아버지 소개시켜드려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할까 해요. 아들이 여자친구 생겼다는 말은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처음 보는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하고 착해 보였고 빈손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선물까지 들고 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명절도 아닌데 설날 추석에나 회사에서 나눠주던 식용유 선물 세트를 선물로 가지고 왔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물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저 그 마음이 예쁘고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날 김 씨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빠른 시일 내로 양가 부모님들의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아들 역시도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갔고 밤늦은 시간에 굳은 얼굴로 집으로 와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선영의 어머니가 저희 결혼하는데 2억을 지원해 주신다면서 저희도 똑같이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일단 부모님들이랑 상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부터 남편과 아들에게 어느 정도를 해줘야 하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디까지 해줘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차라리 상대방 측에서 금액을 제시를 하고 똑같이 반반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래? 그럼 우리도 2억은 해줘야지. 그 돈으로 너희들이 집 구하고 혼수도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혹시라도 집 구할 때 모자라면 이야기해라. 조금 더 해줄 테니까. 김 씨와 남편의 시원한 대답을 듣고 아들은 한껏 환해진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상견례 날짜를 통보받았고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김 씨는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참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여자친구 부모님이 일단 1억 먼저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1억은 결혼하고 나서 지원을 해 주시겠대요. 갑자기 왜? 너희들 신혼집에 혼수까지 다 하려면 4억이 넉넉한 돈은 아닐 텐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니?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걔네 부모님은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집에 갔을 때도 여유가 없진 않아 보였거든요.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아버지 사업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2억 중에 1억을 차후에 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언제인지도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아들에게 집을 해주고 그쪽 집에서 준 1억은 혼수를 맞추던지 아이들 필요한 곳에 쓰게 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말을 해줬는데 며칠 뒤에 또다시 황당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제는 1억 현금 지원도 아니고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물품들만 3천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쯤 되니까 김 씨 부부 입장에서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엔 2억을 현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그게 점점 줄고 줄어 혼수 3천만 원으로 바뀌는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집을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영이 부모님들이 신혼집은 선영이랑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그건 제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혼수는 채워놓으면 없어지는 돈이고 집은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김 씨의 상식에서 완전 벗어난 소리였죠. 어느 정도 양쪽 집이 비슷한 금액을 지원을 했을 때 통하는 소리지. 김 씨가 생각하고 있는 아들의 신혼집은 33평 5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에 혼수 3천만 원 채워넣고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소리로 느껴졌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양가 부모님들 지원을 받지 않고 차라리 저희가 모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괜히 결혼 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돈 이야기만 하면서 갈등 생기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 중간에서 말을 전하며 고민이 많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김 씨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고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없이 시작하면 젊어서 행복한 시간도 없고 고생만 해. 집은 우리가 해줄 테니 너 명의로 하고 혼수도 반반씩 하자. 그럼 그쪽 집에서도 더 이상 할 말 없을 거다. 상대 측 입장에서 김 씨가 끝까지 공동명의로 해주지 않으니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이라면 딴소리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김 씨의 생각에도 집을 애매하게 공동명의로 해주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김 씨 부부의 생각을 전달했고 그 뒤로 한동안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통해서 자꾸만 김 씨 부부의 재산 상황에 대해 정보를 캐물었죠.
신혼집도 지원을 해주고 혼수도 절반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김씨 부부의 경제력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을 통해 한다는 소리가 자신들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집안에 하나뿐인 외동딸이 시집을 가는데도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 이상했죠. 아파트 명의 이야기는 다시 해봤니? 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견례 때 서로 얼굴 뵙고 다시 이야기하자 하시네요. 김 씨와 남편의 생각에는 만약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김 씨 측에서 반반 결혼식 진행하자고 했을 때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담보 대출을 받던지 어떻게 해서든 깔끔하게 반반 결혼을 진행했을 텐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어째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데도 벌써부터 피곤한 느낌이었죠. 한 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2억을 해주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을지, 아들의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식용유 선물 세트를 들고 온 것조차 상대편 집안의 수준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만나기도 전에 선입견이 잔뜩 씌어진 상태로 결국 상견례 날은 다가왔고 김 씨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뵙겠습니다. 식당이 정말 고급스럽네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모두 자리에 앉고 음식이 차려지자마자 예비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윤서방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집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로의 근황을 묻기 전부터 바로 본론을 꺼내는 예비사돈이었고 김 씨 역시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매듭짓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상의를 좀 더 해봤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김 씨의 대답을 듣자마자 상대 측 식구들 모두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러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네요. 애들이 결혼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데 끝까지 공동명의를 거절하시는 건 마치 결혼식 하기도 전에 이혼부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애들끼리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굳이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준 집이니 일단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것저것 다 떠나서 혼수를 반반 하자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 집값에 3천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공동명의 가능하시죠? 그쪽 집에서 전부 산 게 아니니까 저희 딸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이 결혼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동명의 해주지 않으면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 그걸 원하시면 공평하게 집값을 반반 부담하시죠. 일단 공동명의를 해주세요. 저희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반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반을 부담하시면 그때 공동명의로 바꾸시죠?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저희가 돈이라도 떼먹을까 봐 그래요. 상대방 부모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만큼 김 씨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살면서 돈 때문에 이렇게 싸워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속으로 아들의 행복을 위해 원하는 대로 해줄까도 생각했지만 예비 사돈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비 며느리는 잔뜩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는 아들도 표정이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예비 사돈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사돈, 지금 사시는 집도 공동명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돈 조금 덜 해보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구시면 안 되는 거죠. 사돈네도 집 사실 때 딱 반반씩 보태서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김 씨는 지금 저 말이 무슨 소린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 김 씨 부부가 사는 집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여자가 김 씨의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떠드는지도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죠. 그거랑 아이들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공동명의라는 건 어떻게 아셨죠? 그 말에 그 여자가 뜨끔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나 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떼어보다뇨? 저희 집 등기라도 떼어보신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묻자 그 여자가 오히려 발끈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어떤 집안에 가는지 알아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무나 볼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아니죠?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세요? 궁금하면 좀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수차례나 아들 통해서 저희 집안 경제 상황을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좀 불쾌하네요. 혹시나 해서 떼본 거예요.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리자는 말을 했습니까? 저희가 애들 결혼에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냥 궁금할 수도 있죠.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요.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것뿐이에요. 저희는 이미 지원해 줄 만큼 충분히 지원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시키고 나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경제적 지원도 안 해줄 거고 나중에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 부부의 재산은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김 씨는 이제 슬슬 돈 이야기가 피곤해졌고 여기서 그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대방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끈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집담보로 대출 받으셨죠? 그건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등기부를 미리 떼보는 겁니다. 당당한 예비 사돈의 말을 듣자마자 김 씨는 황당해 할 말도 잃었어요. 아니, 저희가 대출 받은 일까지 다 시시콜콜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당연히 알아야죠. 우리 딸 시댁 집안 상황이 어떤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도저히 이 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가 대출을 받은 이유는 최근 상가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던 중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급하게 매입을 하느라 그런 것이었죠. 이미 김 씨 부부는 월세 받고 있는 오피스텔도 세 채를 갖고 있었고 이제는 상가에 관심이 생겼을 뿐인데 대체 상대방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예비 사돈은 자신이 이겼다는 듯 의기양양한 얼굴이 되어 말했어요. 이 와중에 우리 딸한테는 공동명의 못 해주겠다고 하시니 저희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누구는 대출 못 받아서 안 받는 줄 아세요? 자꾸 저희 대출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희 쪽에서 집을 사주는 건 없던 일로 하시고 아이들이 가진 돈으로 절반씩 부담해서 공동명의로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알아서 하게 하죠. 선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좋습니다. 그 정도 모아둔 돈은 있으니까요. 선영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김 씨가 예비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물었지만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말을 못하자 다시 예비 사돈이 나섰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 그럼 공동명의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나 참.
김 씨가 집을 사주지 않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 부모도 문제였지만 자기 엄마가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말리지도 않는 예비 며느리 역시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김 씨는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들더라도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김 씨의 마음을 눈치챈 듯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음이 없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바로 옆에 있던 김 씨의 남편도 거들었어요. 자식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더 이상 이런 흥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식사는 오늘 저희가 계산할 테니 끝까지 드시고 가세요. 저흰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김 씨의 가족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식당 앞까지 따라 나와서 말렸지만 아들 역시도 오만정이 다 떨어진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대방이 너무 어리석어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결혼을 앞두고 기싸움을 하고 흥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죠.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쪽 부모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도 아니었더라고요. 부모가 한다던 사업도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고 현재는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마터면 아들이 커다란 함정에 빠질 뻔했었죠. 아들은 그날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몇 날 며칠 동안 회사와 집으로 찾아와 귀찮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상대방 여자도 김 씨의 집 앞으로 찾아온 적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선물을 두고 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선물은 바로 돌려보냈고 절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아들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잘 정리가 된 걸 다행으로 여겼어요. 예전에 김 씨의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상대방 부모와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집이며 혼수까지 반반 부담해 시집을 보냈었는데 그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쉬운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들 본인 같지 않다 느꼈고 아들이라서 당연히 집을 해가야 한다는 인식도 많은 것 같았어요. 언젠가 아들이 다음 며느리감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는 반드시 제대로 된 인성인지 상대방 부모의 됨됨이는 어떤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